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GM이 설 명절 전에 통보한 희망퇴직 신청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사태 악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이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규모 연쇄 실직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전해진 해고 통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신청 만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국GM은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책정하는 등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며 신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진의 부실 경영 책임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원칙적이고 방지할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희망퇴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한국GM이 대량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GM은 노조원이 아닌 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상황. 따라서 노조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결국 군산 지역 소규모 하청업체의 연쇄도산까지 불러올 수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이상씩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으로 인한 그런 사태보다 훨씬 더 큰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GM 사태가 갈수록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99주년 3.1절을 맞아 도내에서도 순국선열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도청 공연장에서는 국립유공자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려 독립선언서 낭독과 애국지사 격려를 통해 식민 통치에 항거한 그날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남원에서는 3.1 만세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재현돼 목숨을 바쳐 독립을 외친 순국선열에 숭고한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최근 고창 출신 인촌 김성수의 건국 훈장이 박탈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촌의 동상 등 친일 인사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에 있는 인촌 김성수의 생가입니다.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을 지낸 인촌이 우리 정치와 언론, 교육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현판이 눈에 띕니다. 인촌의 생가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39호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촌 김성수는 일제강점기 징병과 학도병을 찬양하는 글과 연설로 친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정부가 인촌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인촌의 친일 행위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국가보훈처가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확인된 만큼 그의 업적을 기린 기념물이나 도로명 주소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훈이 취소된 만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인촌 김성수 생가에 대한 기념물 해제가 필요하고요. 도로명 주소 변경과 인촌 동상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친일 인사 흔적 지우기에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지역 여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지정으로부터는 10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요. 여론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먼저 문화재를 해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요. 내년이면 일본에 맞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지 벌써 100주년. 전국적으로 친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의 대상이었던 인물이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제도와 가치관의 혼선까지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연초부터 잇따른 화재 참사로 소방 안전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화재 예방 대책은 얼마나 실천되고 있을까요? 도내 종합병원들을 점검해 봤는데
아직도 비상구가 아예 막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재 당시 비상구가 잠겨 있고 적재된 물건이 입구를 막아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갇히는 바람에 더 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환자들이 쓰고 내놓은 이불과 옷이 담긴 수거함. 수거함을 두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닌 비상 대피구에 놓여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지금 감지기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감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없애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전주의 한 종합병원. 역시 비상대피로인 계단에 전자레인지와 음료수 자판기가 각 층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로 인한 화재가 우려되지만 천장의 스프링클러는커녕 주변의 소화기조차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층은 비상구가 아예 잠겨 있기까지 합니다. 39명이 숨진 밀양 요양병원 참사도 탕비실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였는데 스프링클러가 없다 보니 초기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익산의 한 병원은 외벽이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천 화재도 이 외장재 때문에 삽시간에 불이 번지면서 건물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환자분들은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피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한 피난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가 좀 있죠. 제천과 밀양 두 번의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다음 달까지 국가안전진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 출마가 예상되는 도의원은 모두 16명으로 전체 의원 38명의 40% 이상의 줄사퇴가 예상됩니다. 내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익산의 김영배 전 의장, 김제의 정호영 부의장, 남원의 이상현 의원 등이 사퇴할 예정이고 나머지 의원들도 조만간 의원직을 내려놓을 계획이어서 의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어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2명이던 부안의 도의원이 1명으로 줄고 전주는 2명이 늘어 도의원 정원이 39명으로 1명 증가했습니다. 전주시 내 도의원 증가로 전주시의원 선거구 조정 또한 불가피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을 타고 자동차 자율주행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농기계 역시 무인화 기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이나 자동차 등 기존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 차원의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제초로봇의 자율주행 시연은 농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당시 제작된 초기 모델은 협소 한 데다 경사가 심한 한국 지형 특성에 막혀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정밀한 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은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제 모여를 인식하는 터치부 센서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선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밖에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자 없이 딸기나 파프리카를 수확하거나 아예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켜 전 생산 과정을 무인화한 비닐하우스까지 스마트 농업의 영역을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처럼 광활한 땅 새만금을 농업 수출 기지화할 수 있는 전북은 차세대 농기계 산업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대규모 경제학지가 이렇게 구현된 지역에서 그런 어떤 수출용 농기계를 갖다가 시험하거나 평가하거나 또는 이런 지능형 농기계 개발의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한다면은 농기계 트랙터의 경우 국내 생산의 반 이상이 수출 물량으로 지리적으로 소유가 큰 중국과 동남아 지역과도 가까워 향후 투자 가능성도 큽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일본 농기계가 국내 시장의 30%를 넘어서는 등 세를 불리고 있어 방심하면 차세대 농기계 시장 자체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와 GM 군산공장 철수로 차세대 전략산업 유치가 시급한 전북에게
첨단 농기계 산업에 대한 관심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하반기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 예정된 가운데 이로 인해 경제 효과가 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돼 새만금 내부를 공공주도로 매립하고 조성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49조 4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38만 5천여 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3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재 내부 매립은 12%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북현대 축구단이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K리그 2연패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북현대는 오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개막전에서 후반 교체 출전한 이동국과 한교원의 연속골에 힘입어 현대가 맞수인 울산을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한편 전북은 시즌을 앞두고 아드리아노와 티아고, 홍정호 등을 영입해 K리그와 FA컵,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노립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